예, 장관님. 네, 의원님.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 또 미국 에너지부의 사전 승인 없이 체코 원전 독자 수출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독자 짧게. 수출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그 미국의 한수원은 아니, 묻는 말에 답하세요. 독자 수출 가능합니까? 뭐 수출 통제 안 승인을 되죠? 받아야 됩니다. 네, 네. 예. 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바이든 윤석열 정상회담 때 공동 선언문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거는 원전 수출 통제 그리고 지식재산권 존중 이런 내용으로 공동 선언한 거 아시죠? 네. 예. 한미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시려고 장관님과 한수원 사장님이 지난 8월 초에 미국 방문하셨죠? 그 더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아니, 것처럼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네, 에너지 협력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네. 지금 협의하겠었던 것 없었죠? 같습니다. 네? 빈손으로 돌아오셨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 성과는 그때는 없었다, 그죠? 그런데 브리핑 중에 미국이 들어줄 수 없는 요구 조건을 제시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제가요? 아니 한수원 사장하고 그 장관님도 이런 발언 안 했습니까? 들어줄 수 없는 조건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었다.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그럼? 저 양국 간에 지금 긴밀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협상은 결렬되었고 그 요구 조건이 뭘까? 협상이 결렬된 게 아닙니다. 진행 중이죠, 그럼. 네, 워낙 방대한 파결되지 내용을- 않은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번 만난다고 모든 게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겠죠.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원만히 이 문제 해결될 거라고 여전히 낙관적입니까? 네, 지금 그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관적이냐고. 저보고 네, 옛날에 낙관적입니다. 비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만. 제가요? 그래요. 기억 안 나요? 아니 제가 아시 않은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제가 지금 또 하나 그런 적이 또 없습니다. 하나 사진을 보겠습니다. 체코 정상과 대통령 회담하고 기자회견 후에 한미 지재권 분쟁에 대한 체코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어요. 체코 기자가 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어떻게 되고 있냐? 앞에 빼고 그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처럼 잘 해결될 것이다 답변을 하자 바로 파벨 대통령이 즉각 부연을 했는데요. 최종 계약이 체결되기 전 확실한 건 없다. 오래 끌지 않고 합의를 보는 것이 양쪽에 유리하다. 이렇게 발언했죠. 저걸 전체 맥락을 보셔야 되는데요. 중간에 저런 발언이 있었습니다만은 맥락 다 알아요. 네, 저런 시간이 발언이 없어서 있었습니다. 짧게 얘기한 거예요. 네, 발언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네. 상당히 낙관적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그 한미 간의 지식재산권 소송의 핵심 쟁점이 뭡니까? 그건 저 기업 간에 소송 되는 사안이라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라고요? 산자부 장관이 기업 간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기업 간의 문제를 치부하는 게 아니라 소송 진행 말꼬리 중인 잡지 사안을- 마세요. 태도가 뭡니까 도대체 장관이? 지금 국감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위원 토론하자는 겁니까 저랑? 산자부와 한수원은 APR 1400 혹은 1002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에 미국은 웨스팅하우스는 이게 세바스찬 엔지니어링의 원천 기술 시스템 80 플러스 이거 기반한 복제 기술이고 따라서 이건 당연히 웨스팅하우스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자, 22년 12월에 한수원이 미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수출 승인을 위해서 수출 신고서 제출했죠. 한수원이 몰라요? 수출 통제 절차를 진행을 답을 하기 위해서 하세요, 신청한 답을. 적이 뭐.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에너지부가 반려했죠. 독자적인 원전 수출 가능한가라고 아까 보충 질의에 화두를 던졌는데요.
저는 구조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다를 수 있죠.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 주시거나 서면으로 좀 구체적인 의견을 주시면 좋겠네요. 1997년 한전이 그 한국형 원전 개발을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맺었어요. 아까 김한규 의원이 쭉 보여주셨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APR 1400 개량할 때 그 개량하고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인증을 신청할 때 그때 그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 그 시스템 80 플러스 기술이 원천 기술 소유가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삽입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전이요. 그리고 한수원은 이 라이센스 기술인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 원자력법 그리고 외국 원자력 활동 지원 규칙에 따른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1987년에 가입한 원자력 공급국 그룹 NSG 지침에 따라서 또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법률적 제도적 한계 이거 더군다나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23년 한미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에 명기했던 원전 수출 통제 및 원전 지식재산권 존중이라고 하는 선언 내용이 독자 수출에 최근에 채워진 족쇄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9년도 바라카 원전 수출 때 물론이고 이번 체코 원전 수출 위해서도 22년 12월에 미 에너지부에 수출 신고서 사전에 제출하고 이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것이었죠. 그런데 UAE 바라카 원전 때는 웨스팅하우스가 뭐 수주 금액의 10% 정도로 그 타협을 해서 수출 신고를 대신해주고 미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수출 통제의 절차 이행을 한 것이죠. 그러나 22년, 24년 폴란드 체코 원전 수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수원이 이미 핵심 기술을 국산화했고요. 또 윤석열 정부가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니 웨스팅하우스가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더군다나 체코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되니까 반독점 기구의 진정도 제거하고 더욱더 강력한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이죠. 아랍에미레이트 때는 뭐 20억 불 정도로 타협을 봐서 했지만 이번 지재권 분쟁의 배경은 그렇게 돈으로 때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데요. 미국이 원전 패권 확보에 다시 나섰다.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미국 주도의 원전 공급망 재편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협상할 수 있는 뭐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조건이 아니다. 훨씬 어렵고 아마 독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수출 통제 권한이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체코 원전 수주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되었지만 이런 구조적인 한계, 특히 기술적 한계로 보면 이게 복제 기술이기 때문에 그 특허 기술이 한국은 핵심 기술 3가지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니 원천적으로 독자 수출이 불가능하다. 이거 인정하셔야 되고 이거 직시한 가운데 해법을 찾아야 될 거다. 저희가 무슨 이거 궤변으로 가짜 뉴스로 뭐 이렇게 국익을 해치는 그런 폄훼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이 그 국익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직시하고 정말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타협책 혹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진정한 기술 자립 이런 게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주관적으로 뭐 막연히 낙관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국가 대사를 제대로 뭐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밀도 있는 그런 분석과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뭐 그런 게 제가 몰라서 있다면 제가 또 과문해서 뭐 다소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 장관께서 전문 그 부서장을 통해서 뭐 해명해 주시거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기업들의 기술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우리 산중위에서 의원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된다라는 것들은 지금 소송 중인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국익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십사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에 있었던 입장을 양국 견지하자는 정상의 거고요. 공동선언은 주관적으로 기대나 희망 가지고 이거 풀 수 없습니다.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입니다. 그래서 지재권 문제하고 수출 통제가 양국이 서로 존중한다라는 선언적인 내용을 얘기를 한 거지 그게 수출의 족쇄가 된다 이런 절대 사실관계가 아닌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바라크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뭐 얼마나 떼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웨스팅하우스와 영무 계약을 한 것이고 계속 의원님께서 여기 우리가 라이센싱 피를 얼마를 줬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데 라이센싱 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그거 바라카 원전 계약하고 지금 정산 다 했습니까? 그거 공개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정산 공개도 안 하면서 피를 줬니 안 줬니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 당시 장관이 자체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 바라카 원전 수주 때 계약이나 지금 이행 과정에 어떤 기여나 역할을 했습니까?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수한 증인이 증언을 한 거니까 라이선스비가 안 나갔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도 제공 안 하면서 걸 줬다고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아니 그럼 자료를 안 줬다는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려하시는 우리 정부 측에 우려도 있고 그다음 우리 김정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대비해달라는 당부의 뜻으로 이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 취지는 100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지재권 문제나 우리 기술 문제를 가지고 좀 소송이 진행이 되고 양국 간의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미국 측 주장이나 아니 제가 어제 뭐 여기서 우리 의원 웨스팅하우스에 뭘 한중에서 논의가 되고 이게 사실은 밥 한 그릇 얻어먹은 적 없고요. 사람도 몰라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김정호 의원님도